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한령 속에서도 왜 중국은 K드라마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란 주제로 그동안 외신과 중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조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외신 기사들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은 1, 2부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한국을 욕하면서도 K드라마에 빠져있을까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외신들을 살펴보면 왜 중국인들이 K드라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1, 2부 중 2부 영상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드라마층의 타겟층은 대부분 미국의 인기 시리즈 대신 나우칸즈, 즉 뇌사 드라마를 선호하는 중국의 10대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왕자의 게임,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프렌즈와 마찬가지로 매우 이례적인 작품이었다라고 중국 소우닷컴의 한국 콘텐츠 전략을 총괄하는 그레이스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역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킴벌리 왕은 미국 언론 비즈포드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드라마는 여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조합 때문에 치킨과 맥주에 대한 모든 종류의 트렌드를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된 후 몇 주 동안 중국의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에 치킨과 맥주에 대한 게시물이 37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A급 연예인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했습니다. 중국 여배우 가오이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첫눈, 내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는 어디 있지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는 한 임산부가 밤늦게까지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프라이드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 유산할 뻔했습니다. 그 당시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이 만났을 때 이 드라마는 가장 뜨거운 논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왜 중국이 드라마를 이렇게 인기 있게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CPPCC 전국위원회는 심지어 별에서 온 그대가 촉발한 광신주의가 중국 문화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2016년 AFP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이번 주에 중국 정부에서 경고를 촉발한 인기 한국 드라마 시리즈의 피날레를 보기 위해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2명의 젊은 스타 때문입니다. 태양의 후예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상의 국가 우르크로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육군 대위가 그곳 의료 NGO에서 일하는 외과의사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16부작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 방송사 KBS에서 인상적인 시청률을 얻었지만 실제 성공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리즈가 시작되며 K-팝과 K-드라마의 소위 한류를 부활시킨 것으로 호평을 받으며 2000년대 초반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AFP 통신은 전합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iQIYI.com에 동시 방송되어 누적 조회수 25K 이상을 기록하는 등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으며 중국 웨이보에서 검색 및 토론 주제 1위에 올랐습니다. 트위터에 드라마를 계속 보면 괜찮은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웨이보 이용자는 자신이 주연 배우 송중기 캐릭터에 완전 사랑에 빠졌다고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갈망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송중기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만 명의 중국 여성에 대해 조롱의 경고를 촉발시켰습니다. 중국 문화본은 웨이보 계정을 통해 남자 스타나 여자 스타를 쫓을 때 너무 푹 빠지지 마세요. 때로는 당신의 무심코 한 말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경고합니다. 태양의 후예는 대부분 그리스에서 촬영됐으며 중국은 이 드라마를 비싸게 구입했습니다라고 종강은 포브스에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바이두의 비디오 스트리밍 계열사인 iQIYI는 에피소드당 미화 25만 달러에 중국에서 드라마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총 드라마 제작 비용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개봉됐으며 플랫폼에서 15K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AFP는 한국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후속편이 촬영되기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는 대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태양의 후예는 전회가 사전 녹화돼 큰 위험이 있었다고 한국 제작사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가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과거 사전 제작 드라마 중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첫 번째 동시 방송을 위해서는 베이징의 검열 규정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라고 AFP에 밝힙니다. K드라마의 성공은 K드라마를 수익성 있는 문화 수출품으로 만든 핵심 요소인 매력적인 주연 배우, 멜로드라마, 로맨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드라마가 차별화되는 점은 군사 평화 유지, 낙관적인 애국심이라는 현대적 배경, 그리고 아마도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나치게 한국적이지 않은 K드라마라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준 충남대 국문학과 교수는 아시아에서 쓰나미, 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시기에 이 시리즈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윤 교수는 그리고 한국이 아닌 해외를 배경으로 해서 해외 시청자에게 더 어필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자 주연인 송혜교가 좋아하는 화장품, 의류, 패션 액세서리를 사들여 ichi.com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미니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콴은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규제 당국이 개입하여 중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비디오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외국 TV 콘텐츠에 더 큰 제한을 가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비디오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침을 의심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별을 세운 그대 같은 인기 덕분에 중국 연예 산업이 성장했습니다라고 뉴욕타임즈에 말합니다. 한계에 직면한 소호, 아이치 및 유쿠 같은 인기 스트리밍 웹사이트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은 컨텐츠를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한국의 BTS, 블랙핑크, 별의 쏜 그대와 같은 히트작으로 바이럴 수출품을 쏟아내는 대중문화의 거장으로 한국을 변화시킨 마법의 비법을 활용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 검색업체 바이두와 제휴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 아이치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소피 위는 우리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비슷한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당연히 중국 관객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 쉽습니다. 중국 기업의 전략에는 한국의 인기 음식, 특히 버라이어티 쇼와 리얼리티 쇼를 중국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흥행 이후 중국 기업들의 시선은 더욱 높아졌고 중국에서 수백억 명의 시청자가 21부작으로 구성된 미니 시리즈를 시청했습니다. 이 미니 시리즈는 원래 한국의 주요 방송사인 SBS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유코의 해외 인수 담당 수석 이사는 이 드라마가 한국 콘텐츠를 중국에서 주류로 끌어올렸다고 말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성공 이후 중국은 왜 한국만큼 드라마를 잘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완은 워싱턴 포스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K드라마가 중국에서 만들어낸 열풍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정치자문기구의 위원회는 왜 중국이 그렇게 훌륭하고 큰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지 한탄하며 오전 내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화연예계 대표회의 일각에서는 중국이 검열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검열은 유명한 감독이자 CPPC의 회원인 펑샤오강이 회의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심사승인 제도다라고 말하며 그는 영화가 엄격한 검열을 받기를 기다릴 때 가슴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한 중국의 제작자는 내 날개의 상상력이 모두 부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바로 검열관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중국인의 문화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 연속극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라고 한 CPPCC 회원이 말합니다. 외국의 인기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게 손짓을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드림웍스의 쿵푸 팬더가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을 때 이 작품도 비슷한 자기 검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 제작자들이 중국에서 풍푸를 배우는 뚱뚱한 팬더의 드라마와 유머를 찾아야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불안감이 지역 경쟁에 대한 씁쓸함을 동반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동아시아 문화의 원천으로 여겨왔지만
중국 대중문화에서 일본 만화, 한국 연속극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관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7명 중 1명이 이 문제에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뉴스에 따르면 왕치산은 더 중요한 입법회의 중에 한국 드라마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전합니다. 왕치산은 현재 진행 중인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을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연속극은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전통문화의 측면을 중국이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강조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핵심이자 영혼은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입니다라고 왕 씨는 말합니다. 그냥 TV 드라마 형식으로 중국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거죠. 콴은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9월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국 TV 프로그램은 중국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TV 콘텐츠의 3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외국 TV 프로그램은 스트리밍 되기 전에 법률간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제작사들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전에 올린 영상부터 중국이 왜 K드라마에 허우적거리게 되었으며 왜 한한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외신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아직도 K드라마를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중국 국민들은 K드라마에 허우적거리고 중국 정부는 그것이 못마땅했고 대외적으로 싸들라는 정치적 이유였지만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K드라마가 중국 문화를 흉내낸 것뿐이라며 자기 위로를 하며 K드라마를 막은 것입니다. 문화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문화를 검열하고 좋은 것은 막아버리는 짓을 21세기에 하면서 여전히 숨어서 K드라마를 몰래 보며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